지금 이 순간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동안 백악관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거대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뉴스 한 줄로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내민 10가지 제안서를 단칼에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단순히 조금 더 수정해보자는 부드러운 외교적 언사가 아니라 전혀 불충분하다는 아주 단호하고도 차가운 표현을 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백악관의 공식 발표와 솔리드 인텔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란과의 어설픈 타협은 없다는 것을 만천해 공표한 셈인 건데요. 이건 앞으로 국제 유가, 금리,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 가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토록 강경하게 나가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란이 도대체 어떤 제안을 했길래 트럼프가 이토록 화를 낸 걸까요? 이란 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10가지 항목을 제시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꽤 그럴싸한 평화의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이 조건들만 지켜준다면 우리도 대화에 응하겠다는 마인드였던 거죠. 이란 국영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온 이 10개 조항은 사실상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내민 배수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제안서를 뜯어보면 이건 단순한 평화 제안이 아니라 미국을 시험대에 올린 고도의 심리전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란은 자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선을 긋고 미국의 반응을 살핀 건데 미국은 그 선 자체가 너무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양측의 기대치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인 거죠. 이란이 분노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레바논 문제입니다. 이란의 제안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분쟁 지역에서 즉각적으로 총성을 멈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파키스탄 총리까지 나서서 이 중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협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타격해버린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전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너희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펄펄 뛰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결국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시작도 하기 전에 박살이 나버린 거죠. 이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외교적 신의가 무너진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가 깨진 지점은 이란의 영공 문제였는데요. 파르스주의 라르시라는 지역 상공에서 미군의 무인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이 드론이 자국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평화 제안에 포함되었던 영공 침범 금지 조항을 미국이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공 침범은 주권 국가에게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일인 건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번 격추를 통해 자신들의 방공망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함과 동시에 미국의 이중성을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대화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드론을 보내 정찰을 하느냐는 이란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묘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우라늄 농축 권리였습니다. 이란 제안서 6조에는 이란이 평화적인 목적, 즉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이건 이란에게는 자존심이자 생존권 같은 문제인 거죠. 하지만 미국과 서방의 시각은 냉혹합니다. 농축 기술 자체가 결국 핵무기로 가는 지름길인데 어떻게 그걸 인정해주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타협이 불가능한 레드라인인데요. 미국은 이 권리를 인정하는 순간 중동의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고 이란은 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서방의 에너지 노예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평행선이 결국 오늘날의 전면적인 협상 거부라는 파국을 불러온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이쯤 되자 이란의 입법부 수장인 갈리바프 의장이 전면에 나섰는데요. 그의 성명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했습니다. 협상의 기반이 되어야 할 조건들이 이미 훼손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언한 거죠. 이건 사실상 미국과는 이제 볼 일 없다는 결별 선언이나 다름없는 건데요. 이란 내부에서도 온건파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보수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기류가 뚜렷합니다. 이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갈등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뜻이고 우리가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이 실제 우리 계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란이 만약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군사적 행동을 강화한다면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물류비가 뛰고 모든 물건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힘들어지고 시장의 유동성은 메마르게 되겠죠.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의 목줄을 죄어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 위기를 단순한 공포가 아닌 에너지 시장의 재편이라는 기회로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대혼란의 시기에 묘하게 움직이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들인데요. 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코인이 언급될까요? 지정학적 갈등이 심해지면 기존의 탈러 중심 결제 체계인 스위프트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란처럼 제재를 받는 국가나 그들과 거래하려는 국가들에게는 국경 없는 송금 시스템이 절실해지는 거죠. 특히 리플 XRP는 금융기관 간의 즉각적인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혼란기에 새로운 국제금융의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돈은 돌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을 찾는 스마트 머니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추적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냉정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지도부도 지금 당장 전면전을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각자의 국내 정치를 위해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필요한 건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는 평화를 원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거죠. 이건 일종의 거대한 치킨 게임과도 같습니다. 누가 먼저 겁을 먹고 핸들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충돌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도박인 건데요. 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은 요동칠 것이고 그 변동성은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수익의 구간이 될 것입니다. 정보의 이면을 보는 눈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새로운 부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건데요.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 우리는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가장 단단한 자산을 골라내야 합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돌파할 가상자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백악관의 단호함과 이란의 반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경제적 파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투자자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찬란한 수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